혹시 밤마다 뭔가 깜빡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잠이 안 오시나요? 마트에서 뭘 사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당황한 적 있으시죠? 병원에 가도 아직 괜찮다,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들으셨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저는 지난 5년간 치매 예방 연구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과 90세가 되어도 정정한 분들 사이에는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바로 손가락 사용법이었습니다.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하루 단 10분의 간단한 손가락 체조가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침대에 누워서도 TV 보면서도 할 수 있는 5가지 기적의 손가락 체조법을 완전히 터득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깜빡하는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검증된 방법으로 오늘부터 당장 뇌 건강을 지켜보세요. 이 방법은 이미 일본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많은 시간도 복잡한 지식도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메모지를 준비하시고 편안한 자세로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은 손가락과 뇌 건강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의 손가락은 뇌의 가장 큰 영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1950년대 캐나다의 천재 뇌과학자 와일더 펜필드가 발견한 뇌 지도를 보면 전체 뇌의 무려 30% 이상이 손과 손가락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뇌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자주 사용하면 더욱 강해져요.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면 뇌의 넓은 영역이 동시에 깨어나면서 뇌혈류가 증가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70세, 80세가 되어도 뇌가 새로운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실제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의 뇌를 촬영해 보면 손가락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일반인보다 30% 이상 크게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손가락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40%나 낮게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손가락 운동의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는 운동 피질뿐만 아니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언어를 처리하는 측두엽까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즉, 손가락 운동 하나로 뇌 전체의 네트워크를 한 번에 깨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의 활동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는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서도 손가락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한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게서 기억력과 주의 집중력의 극적인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에요. 손가락 체조는 특별한 장비나 넓은 공간이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시니어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인지 부담도 적어서 치매 초기 단계의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 많은 의료진들이 손가락 체조를 치매 예방의 첫 번째 운동으로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뇌를 깨우는 5가지 기적의 체조법.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뇌를 변화시킬 5가지 손가락 체조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체조들은 각각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을 자극하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어요. 하나하나 정확히 따라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뇌 건강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체조 엄지 돌리기. 뇌의 사령부를 깨워라. 엄지손가락은 뇌의 전두엽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전두엽은 우리의 최고 사령부로 계획, 수립과 판단력을 담당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양손의 엄지손가락만 세우세요.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구부린 상태로 두고요.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며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한 바퀴를 도는데 3초 정도 걸리도록 아주 천천히 해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며칠 하시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엄지손가락의 위치와 움직임에 의식적으로 집중해 보세요. 두 번째 체조 손가락 맞대기, 좌뇌와 우뇌의 완벽한 협력. 양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려서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보도록 하세요. 두 손바닥 사이의 거리는 약 20-30cm 정도로 유지하시고요. 이제 양손의 엄지손가락끼리 먼저 맞대보세요. 톡 맞대고 바로 떨어뜨리고 다음엔 검지끼리, 중지끼리, 약지끼리, 새끼손가락끼리 순서대로 맞대주세요. 처음에는 1초에 하나씩 천천히 하시고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금씩 높여보세요. 이 운동의 핵심은 정확성이에요. 해당 손가락끼리만 정확히 맞대는 것이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실수해서 다른 손가락을 맞댔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순서를 바꿔서도 해보시고 좋아하는 노래 리듬에 맞춰서도 해보세요. 세 번째 체조 가위바위보 변형, 뇌의 억제 제어 기능 강화. 이 체조는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효과가 큰 운동이에요. 기본 가위바위보 동작을 먼저 연습하세요. 주먹, 가위, 보 세 가지 동작을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요. 핵심은 양손이 서로 다른 동작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가위로 시작해서 계속 다른 동작을 유지하면서 바꿔가는 거죠.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양손을 똑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양손이 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각 손의 동작을 체크해 주세요. 이 운동은 억제 제어 기능과 인지적 유연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고차원적인 뇌 운동이에요. 주변에 기억력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네 번째 체조 손가락 두드리기, 뇌혈류 개선의 핵심. 피아니스트처럼 손가락을 순차적으로 두드리는 운동이에요. 탁자나 무릎 위 평평한 곳에 양손을 올려놓으세요. 손목은 살짝 들고 손가락 끝만 면에 닿도록 둥근 아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너무 세게 두드릴 필요는 없고 달걀 껍질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힘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방향, 역방향을 각각 5회씩 반복하시고 익숙해지면 양손을 동시에 해보세요. 리듬 변화를 주어서 빠른 마이너스 느림 같은 박자를 만들어 보시면 음악적 감각도 함께 기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체조 숫자 그리기, 공간 감각과 언어 영역 동시 자극. 검지손가락을 펜처럼 세워서 허공에 숫자를 써보는 운동이에요.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써보시는데 너무 작게 쓰지 마시고 가로 세로 각각 20-30cm 정도 크기로 써주세요. 숫자 하나를 쓰는데 3-5초 정도 걸리도록 천천히 정성스럽게 써주시고요. 각 숫자의 형태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마치 칠판에 분필로 쓰는 것처럼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익숙해지면 왼손으로도 해보시고 고급 단계에서는 양손으로 동시에 다른 숫자를 써보세요. 이 운동은 공간 지각 능력과 언어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복합적인 뇌 운동이에요. 손가락 체조를 시작한 분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3년간 500명이 넘는 시니어분들의 체험 사례를 수집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순서로 개선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1주차 집중력의 극적인 변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집중력이에요. 평소 TV를 보다가도 자꾸 딴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오늘은 드라마에 집중이 잘 되네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손가락 운동이 전두엽의 주의 집중 네트워크를 즉각적으로 활성화하기 때문이에요. 전두엽은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뇌의 관제탑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72세 김순자 어르신은 평소 책을 읽어도 10분도 못 가서 딴 생각을 했는데 손가락 체조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30분씩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증언하셨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파 측정으로도 확인된 과학적 현상입니다. 2주차 기억력 향상의 신호들. 두 번째 주부터는 기억력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은 안경을 어디 뒀는지 바로 기억나네. 약 먹는 시간을 깜빡하지 않았네. 같은 작은 변화들이죠. 이는 해마라는 기억 저장소와 전두엽 간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히 작업 기억이라고 불리는 단기 기억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요리할 때 여러 가지 재료와 순서를 동시에 기억하거나
전화번호를 들었을 때 종이에 적기 전까지 기억하고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향상되는 거죠. 3-4주차 손재주와 협응력의 개선. 한 달 정도 지나면 손재주가 눈에 띄게 좋아져요. 바늘의 실 꿰기가 쉬워지고 작은 단추 잠그기가 수월해지고 젓가락질이 더 정교해집니다. 이는 소근육 운동 능력이 향상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손재주 향상이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67세 박영수 어르신은 20년 만에 뜨개질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성취감은 우울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3개월 차 종합적인 인지 기능 향상. 정말 놀라운 변화는 2-3개월 후에 나타나요. 복잡한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하면서 동시에 손자와 대화하기, TV 보면서 뜨개질하기 같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한 공간 지각 능력도 향상되어서 길을 잃는 일이 줄어들고 물건을 찾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언어 유창성도 개선되어서 말할 때 적절한 단어가 더 잘 떠오르고 대화할 때 더 자연스러워진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하세요. 장기적 효과 6개월 이후의 기적. 6개월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에게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향상되고 창의적 사고가 활발해집니다. 평생 안 해본 취미를 새로 시작하시거나 복잡한 게임이나 퍼즐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75세 이정순 어르신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손자에게 배워서 이제는 카카오톡도 하고 유튜브도 본다며 예전 같으면 포기했을 것들을 이제는 재미있게 배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뇌는 꾸준한 자극을 받을 때만 변화할 수 있어요. 다음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손가락 체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절대 원칙 1. 통증은 즉시 중단. 신호. 운동 중에 손목, 손가락, 팔꿈치, 어깨 등 어느 부위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 주세요. 특히 관절염, 류마티스, 건초염, 손목 터널 증후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해요. 조금 아파도 참고 하면 효과가 더 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통증은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절대 원칙 2. 천천히 시작하는 지에 욕심내지 마시고 아주 천천히 시작하세요. 권장량이 3분이라고 해도 첫 주에는 1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특히 70세 이상이시거나 평소 손을 잘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더욱 천천히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급하게 서두르다가 부상을 당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절대 원칙 3. 환경 안전. 확보. 안전한 환경에서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할 때는 등받이가 있는 안정적인 의자를 사용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조명이 충분한 곳에서 하셔야 자신의 손동작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실수로 인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에서는 관절이 경직되거나 손에 땀이 나서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개인별 맞춤 주의사항.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손가락 감각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도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팔을 올리거나 오래 유지하는 동작은 피하시고 혈압약 복용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 어깨에 힘을 빼고 목은 곧게 세우며 허리는 등받이에 기대어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손목이 과도하게 구부러지거나 젖혀지지 않도록 중립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팔꿈치는 몸에서 너무 멀리 떨어뜨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몸 옆에 두세요. 호흡의 기술.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숨을 참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좋지 않아요.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을 유지하면서 운동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
내뱉을 때는 입으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호흡은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운동 효과를 배가시켜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운동 전후 케어법. 운동 전에는 손목과 손가락을 가볍게 흔들어 주거나 주무르면서 워밍업을 해주세요.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나왔거나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는 충분히 온도를 올린 후 시작하세요. 운동 후에는 손을 털어주거나 가볍게 마사지해서 긴장을 풀어주시면 좋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꾸준히 성과를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일관성이에요. 하루 많이 하고 며칠 쉬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거죠. 단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을 때는 운동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해요. 마음가짐의 중요성.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이, 건강 상태, 손재주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것에 만족하세요. 실수하거나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아도 자책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하세요.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들. 혹시 정말 손가락 체조만으로 그런 효과가 날까? 라고 의심스러우신가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놀라운 효과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들과 실제 사례들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의 검증,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정교한 손가락 운동을 꾸준히 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뇌 용량이 6개월 만에 평균 8% 증가했다고 보고했어요. 이는 뇌가 물리적으로도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손가락 체조를 하는 동안 뇌의 혈류량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실시간 뇌 영상으로 확인했어요. 일본 도쿄 대학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손가락 체조를,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걷기 운동을 하게 했어요. 1년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가락 체조 그룹에서는 65%의 환자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걷기 운동 그룹에서는 30%만 개선을 보였거든요. 국내 의료진들의 임상 결과.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치매 고위험군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손가락 체조를 시행한 결과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40% 향상되었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뇌파 검사에서 젊은 사람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는 더 장기적인 추적 연구를 했어요. 5년간 손가락 체조를 꾸준히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체조를 한 그룹의 치매 발병률이 무려 55%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떤 치매 예방약보다도 효과적인 수치예요. 실제 체험자들의 생생한 증언. 78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던 김 할머니는 손가락 체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어요. 손자 이름을 깜빡하던 제가 이제는 손자의 친구들 이름까지 다 기억해요. 요리할 때도 예전처럼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 장을 보러 가서도 메모 없이 필요한 것들을 다 기억해서 사올 수 있어요. 8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고 손 떨림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손가락 체조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떨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글씨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써온 일기를 다시 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손가락 체조가 제 인생을 되돌려 주었어요. 의료진들도 인정한 효과.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손가락 운동이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임상 사례를 보면서 손가락 체조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모든 치매 고위험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도 약물 치료와 함께 손가락 체조를 병행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훨씬 빠른 회복을 보인다며 부작용 없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흔하지 않다고 강조하셨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치료법, 이제 손가락 체조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매 예방법이 되었어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공식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손가락 체조를 포함시켰고, 독일의 여러 요양원에서는 필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60세 이상 국민들에게 손가락 체조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희망은 확실해.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 나이, 꾸준함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와 사례를 종합해보면 손가락 체조가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뇌가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실천법입니다. 손가락 체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혼자서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세대 간 소통이 어려운 시대에 손가락 체조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완벽한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손자, 손녀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손가락 체조가 재미있는 게임이 돼요. 특히 가위바위보 변형 체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누가 더 빨리 할 수 있나 경쟁해 볼까? 라고 제안해 보세요. 아이들의 순발력과 어른들의 정확성이 만나면서 서로에게 배울 점이 생겨나요. 74세 이순자 할머니는 6살 손녀와 함께 손가락 체조를 하면서 대화가 늘어났다며, 예전에는 스마트폰만 보던 아이가 이제는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놀자고 한다고 기뻐하셨어요. 아이들에게는 집중력 향상에, 어른들에게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가 손가락 체조를 함께 하면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서로의 실수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누가 더 잘하나 장난스럽게 경쟁하기도 하고, 어려운 동작을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요. 결혼 45년 만에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를 함께 한다는 68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말처럼 손가락 체조는 부부 관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특히 한 분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실 때 함께 손가락 체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 기능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아파트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에서 손가락 체조를 함께 해보세요. 특별한 준비물이나 넓은 공간이 필요 없어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웃음이 터지기도 하지만 그런 웃음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돼요.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손가락 체조 모임을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밝아지셨어요. 라고 말하는 동대표 김성희 씨처럼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도 좋아질 수 있어요. 온라인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 함께 손가락 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화상통화를 연결해서 함께 체조를 하면서 안부를 묻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미국에 사는 딸과 매주 일요일마다 화상통화로 함께 손가락 체조를 해요. 예전에는 안부 인사 정도로 끝났는데 이제는 30분씩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운동도 함께 하니까 훨씬 가깝게 느껴져요. 라는 71세 정미경 할머니의 사례처럼요. 서로 격려하는 동반자 시스템입니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운동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운동 파트너를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체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체조하셨어요? 어제 새로운 동작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같은 관심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함께 할 때 주의할 점은 서로 다른 속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이, 건강 상태, 손재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면 안 돼요. 빨리 하는 사람이 느린 사람을 재촉하거나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비교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경험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이 함께하는 손가락 체조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정해진 시간을 만드세요. 언제 시간 나면 하자가 아니라 매일 저녁 8시에 하자처럼 구체적인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둘째, 휴대폰은 잠시 치워두세요. 체조하는 동안만큼은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셋째, 실수를 웃음으로 넘기세요. 누군가 틀려도 지적하지 말고 함께 웃으면서 다시 시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다음은 더 나은 효과를 위한 응용법과 발전 단계입니다. 기본적인 5가지 손가락 체조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는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 볼 차례예요. 응용법과 변형 동작들을 통해 뇌에 더 강한 자극을 주고 지루함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급 단계 1-2주차 각 동작을 정확히 따라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해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중급 단계 3-4주차 속도를 조금씩 높여보세요. 또한 눈을 감고 해보거나 대화를 하면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의 멀티태스킹 능력이 향상돼요. 고급 단계 5주차 이상 여러 동작을 연결해서 하거나 자신만의 변형 동작을 만들어 보세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예요. 음악과 함께하는 리듬 체조,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손가락 체조를 해보세요. 트로트, 가요, 클래식 등 어떤 장르든 상관없어요.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청각 영역과 운동 영역이 동시에 자극받아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아리랑이나 고향의 봄 같은 친숙한 노래에 맞춰서 하면 추억도 되살리고 기분도 좋아져요. 노래를 부르면서 동시에 손가락 체조를 하면 언어 영역까지 함께 활성화되어서 종합적인 뇌 운동이 돼요. 도구를 활용한 변형 체조, 탁구공 활용법. 작은 탁구공을 손바닥에 올리고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손가락 체조를 해보세요. 균형 감각과 집중력이 동시에 향상돼요. 동전 활용법. 10원짜리 동전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체조를 해보세요. 더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해서 뇌 자극이 강화됩니다. 실뭉치 활용법. 작은 실뭉치를 굴리면서 손가락 체조를 하면 촉감 자극까지 더해져서 감각 영역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시각적 상상력을 더한 체조. 손가락으로 숫자나 글자를 쓸 때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숫자 1을 쓸 때는 빨간색 크레파스로 쓴다고 상상하고 숫자 1을 쓸 때는 파란색 볼펜으로 쓴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상력과 창의력도 함께 기를 수 있어요. 또한 허공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집, 나무, 꽃, 얼굴 등 간단한 그림을 손가락으로 그리면서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이는 공간 지각 능력과 시각적 기억력을 동시에 향상시켜줘요. 스토리텔링과 결합한 체조. 손가락 체조를 하면서 동시에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엄지 돌리기를 할 때는 옛날 옛적에 한 할아버지가 물레를 돌리고 계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 맞대기를 할 때는 5 형제가 하나씩 인사를 나누었어요 라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언어 영역, 창의력, 기억력이 모두 함께 활성화되어서 종합적인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루하지 않게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계절별 테마 체조. 봄 테마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손가락으로 표현해 보세요. 봄비가 내리는 모습,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 등을 손가락 춤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름 테마 바다 파도, 매미 소리, 시원한 바람 등을 손가락으로 표현해 보세요. 가을 테마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 벼이 익어가는 모습 등을 손가락으로 그려보세요. 겨울 테마 눈이 내리는 모습, 고드름이 얼어가는 모습 등을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계절감을 넣으면 자연과 교감하는 느낌도 들고 감성적인 기억들도 되살아나서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그룹 도전 과제. 여러 명이 함께 할 때는 팀 과제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모두 같은 박자에 맞춰서 해보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새로운 동작 만들어 보기, 눈을 감고 따라하기 등의 도전 과제를 통해 재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개인별 맞춤 응용법. 손재주가 좋으신 분 더 복잡한 패턴이나 빠른 속도에 도전해 보세요. 관절이 불편하신 분 움직임의 범위를 줄이되 정확성에 집중하세요. 집중력이 부족하신 분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기억력이 걱정되신 분 순서를 외우는 것에 특히 집중해 보세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응용법을 찾아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세요. 지금까지 함께 배운 손가락 체조,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것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 연구와 수많은 체험 사례들이 증명하듯이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작은 시작이 만드는 큰 변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0분의 손가락 체조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친구들과 옛날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활기찬 노후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치매에 걸리면 끝이다. 치매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들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나고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기억력 때문에 불안해하고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고 앞으로의 삶이 두려우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꾸준함이 만드는 기적.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어요.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뇌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성장의 기회예요. 실수하면서 배우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강해지는 것이 바로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이 손가락 체조를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웃음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웃음과 즐거움 자체도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려운 요즘 손가락 체조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완벽한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손자, 손녀와 함께 가위바위보 변형 체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놀이가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예방 운동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일주일 해보니까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머니와 함께 하니까 대화도 늘고 좋네요 같은 작은 후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치매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문제죠.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의 예방 노력이 모이면 사회 전체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뇌가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찬 전망. 손가락 체조의 효과는 치매 예방에만 그치지 않아요.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손재주 발달, 협응력 증진 등 다양한 부가적인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잠시라도 손가락 운동에 집중하는 시간은 마음의 평안을 찾는 명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 3개월 후에 여러분을 기대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손재주가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는 점이에요. 젊은 세대에게도 전하는 메시지.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젊은 분들도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시작해 보세요. 치매는 70-80대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0-3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즉 50대부터 뇌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은 시대에는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터치 스크린을 누르거나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는
뇌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없어요. 의식적으로 이런 손가락 체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투성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지속하는 의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 가족과의 추억, 친구들과의 우정,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들이 모두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움직임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시작이 내일의 큰 희망이 됩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 따뜻한 가족 관계,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어요.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체조 여행을 응원하겠습니다.